다시 우리는 주식회사 제1로 지금 돌아와서요. 확인해서 주식회사 제1로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더 알아보기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자, 그 외에 우리가 입력하는 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해놨는데요. 자, 그 대부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가 3자리, 2자리, 5자리 이렇게 총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3자리는 그 관할 세무서래요. 맨 처음 내가 사업 개업해가지고 처음 신고했던 관할 세무서의 고유번호래요. 그리고 가운데 2자리 가지고 자, 이 회사가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이면 영리기업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그리고 영리법인이라면 이게 본점인지 지점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유형 코드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5자리가 나에게 부여된 등록번호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자리 중에서 맨 마지막 자리는 앞에 게 어느 정도 일정한 법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위조됐는지 위조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값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 많이 접하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잠깐 하나만 더 잔소리하면요. 우리 개업 연월일 이건 여기 적혀있죠, 엄연히. 근데 밑에 뭐 있습니까? 밑에 날짜 하나 적혀있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개업 연월이 아니고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 됐죠? 교부된 날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연월일과 밑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다. 왜? 자, 우리가 1, 2년 개업하고 나서 1, 2년 있다가 우리가 사업장 이사 갔답니다. 그럼 다시 신고해가지고 다시 재교부받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업 연월일과 밑에 적혀있는 날짜는 당연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 연월일 우리 프로그램 회사 등록 메뉴 안에 적혀있는 개업 연월일은 밑에 있는 날짜 이런 거 아니고 여기 개업 연월일 돼 있는 이 날짜라는 겁니다. 됐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회사 등록 메뉴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거래처 등록 메뉴 봅시다. 페이지 68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 우리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우편번호를 생략하자입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요. 자, 시키는 대로 우리 추가 입력해 보자고요. 코드번호 4100이래요. 자, 여기에 4100 넣고요. 회사명은 뭡니까? 주식회사 독도전자입니다. 주식회사 독도전자. 그리고 자, 유형은 동시랍니다. 자, 유형은 동시. 자, 매출, 매입, 동시 3가지 유형이 뜬다 그죠? 여기서 매출은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 전표일 경우에만 자, 검색이 된다는 거죠. 유형을 매출로 등록해 버리면. 그리고 매입으로 등록해 버리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전표일 때만 자,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면 매입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상관없이 모두 다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면 그냥 고정값인 3 동시를 입력하면 되고, 자, 이 거래처는 1 매출 유형으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동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시로 입력합시다. 그리고 자, 나머지 내용은 오른쪽에 우리가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건 오른쪽에 입력하면 자, 왼쪽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되겠다.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제시된 자료를 입력해 보자. 사업자 등록번호 513 513 81 53 773. 자, 그리고 혹시 만일에 내가 입력을 실수로 잘못했다 그러면 빨간 색깔이 뜨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화면상이 뜬다는 거죠. 됐죠? 자, 대표자 성명 울릉도 그리고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컴퓨터, 주소지가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03 가로 열자 붙여쓰기까지 딱 해버리고 대천로 자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입력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자 종료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됐죠?
자, 방금 풀었던 문제는 우리가 거래처를 추가로 그냥 등록하는 문제였고, 이거 말고, 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에 대해서, 자, 해당 거래처가 이사를 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장 주소지를 바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수정하는 형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키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여러 거래처 중에서, 자, 그 특정한 거래처를 찾는 게 키다, 그죠? 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거래처 등록 메뉴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69페이지에 뭐 어떤 회사를 찾습니까? 주식회사 대한기업을 좀 찾아보고 싶대요. 뭔가 수정할 게 있나 봐. 그러면 찾는 방법이 여기에 F2 키를, 자, 커서를 여기 거래처명 쪽에 아무 때나 두고 여기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아까 배웠던 우리 코드 있죠? 이 단축키 눌러도 되고, 자, F2키 있죠? 그게 코드 찾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F2키 눌러도 되고, 또는 컨트롤 플러스 F, 그죠? 컨트롤 플러스 F 누르면 그게 검색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검색창을 띄워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F2키로 그냥 바로 눌러볼게요. 여기서 F2키 누르면, 자, 이렇게 검색창이 뜬다는 겁니다. 검색창 뜨면 회사 이름, 주식회사, 대한기업, 대한기업에서 뭐 다 안 적고 주식회사 대한 이 정도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찾아지고, 또는 자, 대표자 성명이 양현석이니까 커서 다른 데 두고요. 양현석 이렇게 쳐도 찾아진다는 겁니다.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중에서 10자리 중에서 뭐 31220 이 정도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31220으로 참 쳐볼게요. 31220. 자, 그러면 바로 찾아진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회사와 관련되는 어떤 숫자나 낱말을 적으면 찾아진다라고 합니다. 검색창 띄워가지고. 됐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뭐 주소가 바뀌었으면 주소 여기서 바로 수정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위에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우리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 전표,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는 이유는 일반 전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즉 차변 대변 거래를 입력하는, 자, 메뉴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으면 불러만 오면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거래처 정보를 그때 새롭게 등록하거나 뭐 입력하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거래처를 이렇게 등록해 놓고 계속 불러와 가지고 써먹자라는 의미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뒤에 두 번째 줄 뒤쪽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시 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메뉴에 등록할 필요 없이 분계를 입력할 때 거래처 안에 그냥 등록 코드 같은 건 적지 말고 등록하지 말고 그냥 그 상호 이름만 적는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실무할 때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칠 때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불러와가지고 코드 값을 불러와가지고 시험 치니, 자, 불러와가지고 입력하니까 뒷부분 내용은 실무할 때만 필요한 내용이니까 괄호를 쳐서 표시를 좀 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삭제해도 되고요. 됐죠? 우리 시험 칠 때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됐죠? 그래서 상시 거래처가 아닌, 자, 이쪽 부분. 상시 거래처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앞에 괄호 치고 뭐 상호명만 입력하면 된다. 이거 가로치고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려. 이렇게 됐습니까? 날려버리면 되겠다. 왜? 우리 시험 칠 때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의 이름 변경,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회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전자가 니네전자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니네전자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 그럼 그 이름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호는 가끔씩 바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거래처 이름이 바뀌면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 수정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름이 니네전자로 바뀌었으니까 니네전자로 불러와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전표 입력할 때. 즉 채권, 채무 같은 경우 거래처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 대변 입력할 때 채권, 남으로부터 받을 돈 또는 남에게 줄 돈에 대해서는 계정 과목이 채권 또는 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래처를 짝짝 입력해 주는데, 왜? 거래처별로 관리하고 싶어서. 자,
과거에는 우리전자로 관리를 딱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니네전자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죠? 똑같은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입력되었던 전표 내용들도 니네전자로 수급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다는 거죠. 그럴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전표 변경이라는 메뉴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자, 체크를 자, 다시 체크를 여기 하고 나서 그죠? 전표 변경이라는 걸 눌러주면 어떻게? 자, 과거께 이름 변경됩니다. 변경하겠습니까? 이런 창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하면 이제 과거에 입력되었던 것까지도 이름이 니네전자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아니니까 일단 아니요 해서 닫고요. 이것도 다시 우리전자로 복구시키고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뒤에 이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방금 우리 풀어봤던 건 일반 거래처에 그냥 거래처 하나 새로 등록하는 문제였는데, 그죠? 자, 우리가 전산회계 1급에선 일반 거래처 탭에 입력하는 문제도 있고요. 금융기관 탭, 그리고 신용카드 탭에 입력하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 다시 열어서요. 자, 봅시다. 일반 거래처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거 일반 거래처에 대한 등록하는 화면이었고요. 자, 금융기관은 뭐냐면 별게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계좌 하나 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이런 거 그죠? 구분, 유형에다가 여기 뭐 자, 봅시다. 대박은행 이걸 어떻게 됐다? 유형 보면 어떻게?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뜨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선택해 가지고 계좌번호도 옆에 적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별거 없죠? 즉 금융기관 탭에는 자, 은행과 관련해서 거래가 하나 생겼다라고 본다면 금융기관 탭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등록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금융기관 탭. 여기서 핵심은 뭐다? 유형 쪽에 자, 금융상품의 유형을 선택한다. 이게 조금 키워드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탭은 뭐냐면 신용카드는 자, 보세요. 크게 유형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매출하고 매입 두 가지가.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구분해야 될 내용. 일반 거래처 때 유형 이거는 뭐? 자, 우리 매입 전표, 매출 전표 언제만 검색하게 할래? 아니면 동시면은 둘 다 검색하게 할래? 뭐 이런 내용이었고 신용카드에서 매출, 매입은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신용카드 계약을 한다는 건 즉 우리 신용카드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이제 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 매출은 우리가 신용카드 가맹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매출을 끊을 수 있게 즉 고객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결제를 꼭 돈 내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도 꺼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가맹 계약을 했다는 게 매출 유형이란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유형을 매출로 등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매입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법인카드 있죠? 법인카드. 법인카드 뭡니까? 우리가 매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입하려고 어디서 살 때 그 카드 쓰려고 그죠? 어디 물건 살 때 또는 밥 먹을 때 카드 끌려고 즉 매입하려고 신용카드 지금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인카드. 그때 유형을 매입으로 등록한다는 겁니다. 됐죠? 쉽죠? 그죠? 구분하기 쉽죠?